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걸프국. 그런데 정확히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중동 어딘가에 있는 부자 나라들 아닌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꽤 놀라우실 겁니다. 이 나라들은 단순히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 무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걸프국이란 페르시아만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 6나라가 걸프 협력 회의, 영어로는 GCC라 불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지역 협력 기구처럼 들리죠. 문제는 이 6나라가 품고 있는 땅 아래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0%가 넘는 양이 묻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지구에 묻혀 있는 석유의 절반 가까이가, 면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 지역의 지하에는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단순한 산유국 모임이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패권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냐 하면 페르시아만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십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다 목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단번에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 해협 바로 건너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해왔죠. 빈말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실제로 이 해협 일대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쾌속정과 기뢰, 미사일로 언제든 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걸프국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석유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을 적대 세력이 틀어쥐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쥘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제재로 이란 경제가 옥죄어질수록 이란이 내세울 수 있는 반격 수단은 바로 이 바다를 막을 수 있다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 근처에서 꾸준히 군사훈련을 실시해왔고 소형 쾌속정부터 기뢰까지 다양한 전술 자산을 이 일대에 배치해왔습니다. 세계가 이 해협 하나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걸프국들은 어떻게 이 위협에 대응해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자기 땅에 불러들인 사실이죠. 카타르에 위치한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 이곳은 중동 전체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중 하나로 수백 대의 항공기와 수만 명의 병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시리아 작전도 이 기지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걸프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들어감으로써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적 발판을 확보함으로써 중동 전체의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였던 셈이죠. 한편 이 갈등은 단순히 이란 대 미국의 구도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훨씬 복잡한 지역 역학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는 종교적 갈등도 깊게 자리합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중심입니다. 이 종파 갈등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걸프 지역의 정치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해왔고, 미군 기지를 자국 영토에 유치하며 첨단 무기를 구매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기반으로 삼아온 사실입니다. 중동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프록시 워,
대리전입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직접 맞붙는 것을 꺼립니다. 핵무기 시대의 강대국 간 전면전은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다른 세력을 앞세우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면서 중동 전역의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세력들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거점을 타격하거나 이란으로의 자금과 무기 흐름을 차단하려 해왔죠. 결국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은 직접 싸우기보다 걸프 주변 곳곳에서 각자의 대리 세력을 통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점이 핵심입니다. 이 대리전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걸프국들의 항구, 정유시설, 군사기지입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공격 하나로 사우디 석유 생산량이 단번에 반토막 났고 국제 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이때 그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를 놓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는 주장과 이란이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서 정유시설 하나, 항구 하나가 공격받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 전체에 파문이 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전략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금융 거래를 차단하며 이란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방식이죠. 실제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수십 년에 걸쳐 강화되어 왔고 이란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 억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이란 핵 과학자들을 암살하거나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니까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중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자국의 생존 문제로 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수천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었죠. 이 미사일들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거나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란이 충분히 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직접적인 충돌 속에서도 양측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서로 조심스럽게 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죠. 이때 걸프 지역 전체의 판도를 흔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합의를 맺은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에서 공들여온 동맹 구도가 한순간에 뒤흔들렸으니까요. 걸프국들이 더 이상 미국 편만 들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사실입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 지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고 걸프국들은 그 사이에서 실리를 저울질하는 복잡한 외교 게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란과 세계 최대 가스전을 공유하면서도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걸프국은 그냥 돈 많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뛰는 곳이고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벼르는 무대의 한가운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타격을 가하며 전쟁이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모든 구조, 호르무즈 해협,
걸프 정유시설, 미군 기지, 대리전의 무대들이 지금 이 순간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실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은 평소 대비 80에서 90%가 감소했고 150여 척의 유조선이 해협 진입을 포기한 채 외곽에 정박 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던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카타르는 모든 LNG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터미널 가동을 중단했으며 한국은 매년 카타르에서만 약 700만 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어 직접적인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걸프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직결되는지 이제 숫자로 체감하실 수 있으시죠. 이란은 중동 지역의 인프라를 공격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걸프를 모르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